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 검찰총장으로 검찰국장 이렇게 써봤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신속 처리 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 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검찰총장의 운명을 흔히 영광의 가시밭길이다라고 합니다.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의 목소리로부터 자유롭지도 못하기 때문이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역시 이 가시밭길 앞에 섰습니다. 윤석열 후보자가 제일 먼저 마주한 과제는 역시 검찰 조직을 아우르는 일입니다.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앉으세요. 우리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을 하면 그게 깡패지 왜 검사입니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어제 현직 검사장 가운데 처음으로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자가 지명된 지 꼭 이틀 만인데요. 결국 파격 인사의 후폭풍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글쎄 일단 송인택 검사장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 후반기부터 그만둘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동기들 중에 이미 고검장이 나왔는데 이제 송 검사장이 진급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 때문에 이번 올해 좀 나가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송 검사장만 가지고는 후폭풍이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많이 나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21기, 22기에서 어느 정도 나가느냐가 진짜 이게 후폭풍이냐 아니면은 그냥 원래 검찰총장이 바뀌면은 좀 많이 나가는데 그런 수준에 그칠 것이냐가 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검찰의 인사 태풍은 결국 현실이 점점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검사장 승진 대상으로 연수원 27기까지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23기죠. 대체 얼마까지 내려가게 되는 겁니까? 김태현 변호사님. 그거는 사실은 23기, 21기, 22기, 23기들이 어떻게 이제 사직서를 내냐 거기에 따라 달린 거예요. 만약에 예전처럼 23기가 총장이 됐으니까 23기 동기들까지 전부 다 이제 사표를 낸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검사장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많지가 않은 거거든요. 고검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정말 크게 많이 내려갈 수가 있죠. 지금 보시면 25기 이제 윤대진 검찰국장의 검사장 승진한 거고 아직 한동훈 3차장 같은 경우 27기인데 아직 검사장 승진을 안 했어요. 근데 27기 한동훈 3차장이 제가 알기로 27기 선두주자 넘버1입니다. 아마 승진하면 27기 중에서 제일 먼저 승진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검찰인사가 다시 있을 텐데 저 결국 27기 한동훈 3차장을 검사장이 언제 다느냐. 이 타이밍이 검찰방 인사태풍이 부는 아마 시점일 거예요. 네. 그건 아마 인사권은 대통령이 가지고는 있지만 안 나가고 있는 23기, 22기, 21기들한테 사표를 강제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청문회 통과하고 임명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그 윗기수들이 어느 정도 사표를 내느냐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 세대 교체의 폭이 좀 결정이 되겠죠. 네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사단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세다. 윤석열 사단이 지금 검찰에서 최고의 실세다. 누구를 말하는 거고 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윤석열 사단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입니다. 소윤이라고 하죠. 그렇죠. 윤석열 소윤이라고 지금 합니다. 후보가 대윤이고 소윤. 그러니까 외모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비슷해서 소윤, 대윤 이렇게 불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는 박형철,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서 퇴직한 박형철 비서관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네. 그리고 지금 법무부 검찰국에 가 있는 진재선 검사, 뭐 이런 네. 정도가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빠르게 그 검찰의 핵심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빠르게 올라올 것이냐, 부상할 것이냐는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1기와 22기가 어느 정도 나갈 것이냐. 제가 볼 때는 19기와 20기는 다 나간다고 봐야 되는데 21기와 22기에서 어느 정도 나갈 것이냐라고 네.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아니,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은 한 8명 정도는 지금 이미 나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네. 그 이상 어느 정도 더 나갈 것이냐가 지금 인사폭풍의 크기를 좌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명이 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에 그러면은 그 자리에는 누가 앉을 것이냐. 왜냐하면 윤 후보자의 후임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당연히 윤석열 사단 안에서 후임자가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니, 뭐, 그래서 지금 어차피 검사장 승진했으니까 법무부 네. 윤대진 국장이 중앙지검장 제일 유력한 건 맞아요. 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예상하는 거고 저도 사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총장과 중앙지검장은 사실은 조금 호흡이 좀 잘 맞아야 되는 것들은 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지난 문무일 총장하고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그리 호흡이 케미가 좋았다고 볼 수는 없죠. 네. 그렇다고 보면. 그때 어떤 반성적 고려로 총장과 가장 호흡이 잘 맞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윤대진 국장을 중앙지검장으로 이제 보임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만약에 23일까지 다 나간다고 하고 보세요. 만약에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동기가 총장 됐으니까 다 사표냈어요. 그럼 고검장 누구 시켜요? 그러네요. 그럼 고검장 승진해야 돼요. 지금 검사장들이. 그러면은 아래까지 확 내려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중앙지검장이 예를 들면 윤대진 검사장 못 가고 다른 사람이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23기까지 다 나가버리면 24기, 25기들을 지금 검사장들을 고검장 승진시켜야 되거든요. 비워줄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런 좀 복잡 고려한 문제들이 있어서 결국에 키는 23기, 22기, 아직은 고검장 승진 못했습니다. 22기들 다 지검장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표를 어떻게 내느냐. 윤석열 총장보다 사법연수원은 선배지만 서울법대는 한참 후배인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검찰 인사폭이 결정되는 거고 한동훈 3차장의 검사장 승진 시기도 결정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좀 어차피 답은 윤대진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서는 아니다. 윤대진 검사장이 대검 차장검사, 고검장이 돼서 차장검사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은, 그럼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 예, 한동훈 검사장이 파격 승진될 수도 있다. 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있습니다. 윤석열 사단 인물들이군요. 네. 근데 다만,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지금 윤석열 검사 후보, 검찰총장 후보자들에서 21기와 22기를 좀 붙잡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일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검찰의 인사 태풍이 이렇게 현실화되면서 마음이 바쁜 곳이 검찰뿐만이 아닙니다. 어디가 제일 바쁠까요? 바로 두 군데가 제일 바쁩니다. 어디냐면요. 서초동 법조타운 그리고 자유한국당입니다. 왜인지 설명을 들어볼까요? 김태현 변호사님. 무더기로 옷을 벗는 검사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대형 로펌들은 지금 스카웃 제의를 하기 위해서 눈이 시퍼렇다면서요, 지금. 원래 2월 달이 그래요. 2월 달 되면 서초동에 어떤 일이 있냐면 부동산 시장이 들썩거립니다. 정관들 이제 누락되면은 옷 벗고 나오거든요. 네. 그럼 사무실 제대로 차려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 하는 부동산 업자들. 그 다음에 또 아주 유명한 사무장들은, 이게 좋은 건 아닌데, 유명한 사무장들은 이제 유명한 전관이 나오면 그 전관들 따라 움직이는 사무장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서초동은 들썩들썩거리죠. 거기다가 이제 지금 대형 로펌들은 사실 서초동보다는 지금 테헤란로 쪽이나 시내 쪽에, 광화문 쪽에 많이 있는데, 그 광화문과 테헤란로 쪽에 있는 대형 로펌에서 이제 스카우트 경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옷을 벗는다, 23기까지 하면, 검사장급이 한 30명 한 30명 정도 나오게 되는 곳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누가 어디로 스카우트 해갈까 하는 대형 로펌과의 어떤 스카우트 전쟁, 그리고 개 중에는 대형 로펌 가지고 단독 개업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서초동이 좀 들썩거리는 거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총선이죠, 뭐. 인재 영입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자유한국당은 원래 검사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많아요, 검사 출신 의원. 그러니까 이 검사장급들을 좀 스카우트해서 내년 총선에 좀 출마시키면 안 될까라는 생각들도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예, 뭐 지금은 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어록이 좀 약간 회자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인사청문회는 첫 페이지도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의 굉장한 파상 공세가 예상되고요. 한국당이 지금 장외에 있지만 윤석열 청문회라는 아주 큰 판이 벌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이 청문회라는 것은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금 서울중앙지검 시절의 적폐 수사로 인해서 전직 정권에 있는 1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을 구속을 시켰고요. 대부분이 이제 자유한국당 쪽과 연관이 되는 것이고 이 적폐 수사가 결국은 이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하락과 이런 부분하고 직결됐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적폐 수사가 결국은 공정하지 못했다. 그리고 편파적이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한병 같은 데서는 이건 탄압적 수사였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랄까, 그 다음에 이 적폐 수사의 어떤 적합성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공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